혹시 나 너 갖고 싶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차은상, 두류역 자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분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류역 자이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1원에 117세대 규모로 일반 공급에 나섭니다. 현재 아파트 세대수는 1300세대고 오피스텔은 86실로 공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 117세대가 일반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 10월 4일, 1순위는 10월 5일, 2순위는 10월 6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3일 되겠습니다. 5구와 84 ABCD 펜트하우스를 공급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5년 8월입니다. GS건설에서 짓습니다. 모두를 설레게 하는 자이. 그렇죠. 그런데 분양가를 보니까 이게 최고층 기준인데 와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입지 대비 적정한 가격인지 분석해 봐야겠죠. 그럼 먼저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류역 대장자리입니다. 입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치가 핵심 요소인데 굳건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달구벌대로를 따라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단지들을 떠올려 봅니다. 범어역의 두산 위브더제니스, 만촌역의 만촌 태왕디아너스, 청라운덕역의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죽전역의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와 리브스카이, 두류역의 두류역 자이, 다들 한 따까리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달구벌대로에 초인접해 있다는 것은 대구 사람에게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거기에 자이라는 브랜드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입니다. 두류역은 서대구 KTX역으로부터 트램, 모노레일 노선이 지나가게 될 곳입니다. 서대구로를 따라서 도내 흐름이 창출됩니다. 아직까지는 서대구역이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에 비해 위상이 낮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대구역을 이용하는 승객과 인기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류역 자이가 속해 있는 내당동 블럭의 확장성이 좋습니다. 이편세상 두류역부터 시작해서 두류 스타일스, 두류역 자이, 미래 재건축 재개발 대상들까지 포진해 있으니 세대수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83타워가 보인다. 이것 역시 어깨에 힘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뭐 굳이 두류공원 가서 불꽃놀이나 드론쇼 볼 필요 없잖아요. 거실에서 맥주 한 캔 딱 열면서 폭죽 펑펑 터지는 거 보면 이야, 이 상상만 해도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두류초등학교 배정입니다. 도보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는 수성구청으로 학원 유학을 보내도 되겠군요. 홈플러스 내당점이 가깝습니다. 이월드 연간 회원권은 필수 교양입니다. 두류역 자이의 일반 공급 세대수는 11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설령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 배는 가던 항로를 계속해서 갈 겁니다. 전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팔릴 겁니다. 가치는 불변입니다. 인정합니다. 가격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괴리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돈 있으면 사면 됩니다. 돈 없으면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저 같은 소시민은 떡 한 대 주문해야겠습니다. 같이 드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층 7개동의 체급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호갱노노에 의하면 용적률은 642%, 건폐율은 78%입니다. 랜드마크 주상복합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 남향으로의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조 측면에서 최대한 서로를 배려한 배치입니다. 날개에 붙은 판상형이냐 앞쪽에 붙은 타워형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103동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달구벌대로와의 거리도 확보되어 있고 2호, 3호, 4호 라인에서의 조망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04, 105, 106, 107동이 되겠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은 집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이빨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청약을 넣어서 내가 당첨될 것 같은 그런 평면은 59와 84A겠죠. 59가 44세대, 84A가 41세대니까요. 확률적으로 그게 제일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9는 101동과 102동이죠. 그러니까 뒷동에 배치된다는 점 생각을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배치되는 층도 잘 뜯어봐야 합니다. 저는 피난대피층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요. 59의 경우에는 위가 32세대, 아래가 12세대고요. 84A의 경우에는 위가 11세대, 아래가 30세대 되겠습니다. 59, 84, 84B, 84C, 84D 중 앞동 라인 피난대피층
2층 위쪽은 16세대입니다. 138 2세대와 164 4세대까지 합하면 일반 공급 117세대 중 의미 있어 보이는 세대수는 겨우 22세대 뿐입니다. 분양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이 이 단지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짝 궁금합니다.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조합원 충원 때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뭐든 지나고 나면 때는 늦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5구입니다. 44세대에 공급하고요. 5구는 4베이 판상형입니다. 주상복합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5구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 작은 방은 조금 작게 느껴지고 주방도 작게 느껴집니다. 드레스룸도 작게 느껴집니다. 죽은 공간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수납이 상당히 부족하겠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해서라도 수납을 늘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4베이 판상형이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84입니다. 84A는 4베이 판상형, 84B, 84C, 84D는 타워형입니다. 먼저 84A부터 볼게요. 41세대 공급하고요. 84A를 보니 5구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서쪽으로 나 있는 현관, 집에 들어서면 안방까지 훤히 보이는 이 복도의 압도감이 좋습니다. 창고 1, 창고 2, 침실 3의 드레스룸, 알파룸, 드레스룸까지 수납이 엄청 좋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은 약간 아쉽지만 남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양보합시다. 무상 옵션으로 안방 드레스룸 스타일업을 선택하시면 욕실 문과 드레스룸 문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따로 있는 배치를 자꾸 보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알파룸은 수납 강화형으로 스타일업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주방은 기본 11자 형태입니다. 주방창으로 마통풍이 된다는 점은 메리트가 되겠죠.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디귿자 주방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알파룸이 조금 작아지겠네요. 저는 11자 주방을 좋아합니다. 다용도실의 경우에는 18kg 세탁기와 16kg 건조기를 이렇게 옆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워시타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84A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4B, 84C, 84D는 타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이 5개 공간의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내부 평면 구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84B부터 한번 볼게요. 3세대에 공급하고요. 거실 양면창이 기본입니다. 타워형에서 거실 양면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5개 공간이 있어서 공간적인 여유가 느껴집니다. 5개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나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4C가 좀 끌리네요. 거실이 약간 좁긴 하지만 이 공간은 살아있고 침실 3은 확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식물 놓고 뭐 할 수 있겠죠. 타워형에서 드레스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기를 이제 붙박이장으로 벽 한쪽을 내줘야겠죠. 복도 팬트리와 현관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의 구성은 84A 판상형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 동호수 배치에서 조망이 무조건 나온다는 점은 또 메리트가 아니겠나 싶네요. 84B는 3세대, 84C는 5세대, 84D는 18세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4B는 3세대 중 33%가 유의미하고 84C는 5세대 중 60%가, 84D는 18세대 중에 50%가 유효합니다. 확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84D를, 나는 중박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84C를, 운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은 84B를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구 시장 분위기만 좋았으면 뭐 이렇게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경쟁률 치솟고 다 팔립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다음으로 펜트하우스입니다. 138 2세대고요. 164는 4세대입니다. 아주 그냥 멋집니다. 시원하게 빠졌고 5개 공간에 딱 서면 그 프라이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64는 더 끌립니다. 이것이 두류역자의 펜트하우스의 프리미엄인가 싶습니다. 이 집에서 파노라마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저 놀랍습니다. 돈만 있으면 갖고 싶군요.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전매 금지는 최대 3년이고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 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로 뽑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비 당첨자 300%,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되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 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형별로 고층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후이자입니다. 전용 5구는 5억 2,900만원, 84A는 7억
2,700만원에서 7억 4,400만원, 84B는 7억 1,700만원, 84C는 7억 5천만원, 84D는 7억 5,100만원, 펜트하우스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좋은 점, 발코니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후이자이고 발코니는 무상이다. 무후.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7,440만원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격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야 역시 서구 대장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두류역 자이의 가격 역시 대장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분양가를 보고 수서구라고 부르더군요. 결코 저렴한 건 아닙니다. 두류역 랜드마크에 자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런 가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 비싼 것도 아닙니다. 단지 대격변하고 있는 시장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공개 라이브 스트리밍 에서 말씀드렸듯 이돈이면 수성구 갑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다면 여기는 그냥 다 팔 리가 없을 테니까요. 중도금 후이자 한번 계산해봅니다. 5%를 가정했을 때 3,282만원, 6%라면 3,938만원, 7%라면 4,594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도 후이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다음으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5대 761만원이고요. 주방에 3구 인덕션 90만원입니다. 합계 851만원이고요. 이 스타일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1자 주방이 좋고 알파룸이 좋습니다. 언제나 조명에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가격을 보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84 기준으로 여차저차 8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 가치는 인정하지만 가격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두류역 현재 낮은 호가는 5억 5천, 높은 호가는 6억 5천입니다. 실거래가는 5억 4천만원, 5억 2,500만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두류역의 가격을 보면 현재 두류역 내당동 입지에 대한 평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뒷단지인데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나네요. 우리는 이런 단지를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7억 8천, 높은 호가는 9억 1천, 실거래가는 9억 5천입니다. 시내에 조금 더 인접한 곳과의 가격을 비교해봅니다. 모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022년 3월에 9억 5천 실거래가 이후 거래는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로 시장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옆 단지인 청라일스자이가 현재 저층이 6억 원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중층의 경우에는 아직 6억 중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리브 스카이입니다. 낮은 호가는 6억 8,700, 높은 호가는 8억 2,700, 실거래가는 6억 4,800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용 9호에서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6억 7천만 원입니다. 8층이긴 하지만 큰 면적이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네요. 죽전역은 전통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입지잖아요. 상징성을 시간으로 쌓아왔습니다. 바로 옆 블럭의 주상복합 대거 입주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류역이 제2의 죽전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의 크기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먼 미래에는 상상해봅니다. 갑자기 수성구로 넘어왔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8억, 높은 호가는 12억 8천, 실거래가는 8억 5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게 잡으면 황금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봉천초등학교에 인접한 힐스테이트 버머센트럴도 비교 입지에 넣을 수 있겠는데 현재는 입주가 끝이 나서 매물이 없습니다. 비교 입지를 보면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류역 자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도 아닙니다. 미래의 가격이 9억 원을 거뜬히 넘을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84C, 84B, 84D. 시장 분위기, 펜트하우스, 5구, 서구 대장, 두류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 랜드마크, 자이, 두류공원 조망, 자부심, 수많은 관심. 라임 좋은데? 두류역 자이,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만큼 역대급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판도 될 것이고요. 단지 시간이 문제겠죠. 지금 다 팔린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 입지에서 이 세대수를 충분히 소화해낸다면 이 입지에 대한 증명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입지에서 이 세대수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파라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던 배는 간다. 사공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왔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한 사례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조합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걸 해내셨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따봉 드립니다. 경쟁률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인 접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상형은 정말 예쁩니다. 타워형은 거실에서의 조망이 좋습니다. 나는 저층 안 걸릴 거야 생각하지만 확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갖고 싶습니다. 자산시장의 확장과 위축에 관계없이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럴 능력과 자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파트는 지휘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청약 분석 영상을 역대급으로 길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의미도 생각도 비교도 많이 하게 되는 단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할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듯 합니다. 분명 자산시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 앞에 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 가격에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앞에 나는 한낱 민물에 불과하구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두류역자이의 RR이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